제목이 의열단하고 한인애국단인데 이것을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는 두 단체의 특징이 의열투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묶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사실은 의열단이 주도적으로 주요 활동한 시기가 거의 2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20년대. 그리고 한인애국단의 경우에는 이제 조직이 만들어진 연도 자체가 31년이기 때문에 30년대 이후 30년대에 주요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만 이야기를 하자면 의열단이 조직한 때는 19년, 그러니까 20년 이후 조직을 해서 2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했고, 이 의열단의 경우에는, 한인애국단의 경우에는 31년에 조직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활동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기적으로 뭐 이렇게 공통점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둘 다 의열투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좀 연관성은 있습니다. 한인애국단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고자 김구 선생께서 이렇게 만든 조직이라면, 실제로 한인애국단의 활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시 한번 활로를 찾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40년대로 넘어가면, 제가 방금 X 쳤죠. 시험범위 아니라고. 왜냐면 이거는 교과서상으로도 시기가 40년대여서 뒷부분에 설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물에서는 선생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데 묶어서 이제 놨기 때문에 이쪽에 포진되어 있지만 범위는 들어가지 않는데, 어쨌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기 있는 한인애국단으로 다시 한번 활로를 찾아서 실제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했고, 지금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40년대거든요. 여기를 가만히 봤더니 조선민주혁명단 김원봉 합류 이게 있어요. 얘네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들어옵니다. 그럼 얘네들이 지금 김원봉과 조선민족, 얘네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약간 좀 그렇다, 그치? 내가 좀 말하면서도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분들께서, 그지? 이 조선민족혁명당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40년대에 합류를 하는데, 이들이 사실은 어디서 만들어진 정당이냐? 바로 의열단의 정당 활동을 보면 여기 보세요. 조선민족혁명당 보이죠?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 이게 40년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40년대가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배운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은 의열단이라는 단체와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 서로 다르지만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의열투쟁이라는 거, 그리고 19년에 생겼고 31년에 생겼고, 그리고 둘 다 주요 활동은 20년대, 여기 이제 30년대 했다라는 거. 그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의열단이 이제 19년에 지금 11월에 조직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프린트물 보시면 이제 보셔도 돼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죠. 그치?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이제 무력투쟁이 이것이 광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이런 단체가 만들어졌다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인 폭력 투쟁을 전개하는 단체들이 조직이 되면서 김원봉이 만주 지방에서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이제 조직을 합니다.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김원봉은 어디 출신이에요? 밀양 출신이라고 했죠. 그치? 영화에서 그런 말 나온다고 선생님이 소개해드렸죠. 암살 영화 보면은 나 밀양 출신 김원봉이요,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래서 밀양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단체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단체이고, 이들이 이제 이 단체를 조직을 하면서 신채호 선생님에게 의뢰합니다. 그 의뢰한 지침이 무엇이다? 조선혁명선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선혁명선언 한번 읽어드렸나요? 안 읽어드렸죠. 그래서 교과서에 이제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가볍게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냐면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선생님이 이 자료를. 참정권이나 자치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 동양 평화, 뭐 한국 독립 보전 등을 담보로 맹약이 먹도 마르기 전에 강도 일본의 삼천리 강토를 집어먹힌 역사를 잊었느냐? 외교론을 주장하는 자는 또 누구냐? 최근 3.1운동의 일부 인사의 평화회의, 국제연맹에 대한 과신의 선전이 2천만 민중의 힘있는 기운을 없애버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외교론이랄지 그 외에 뭐 자치론이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핵심입니다. 강도 일본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쟁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군인도 없이 무기도 없이 무엇으로 일본과 전쟁을 하겠느냐.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몽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에 취함을 선언하노라. 그러니까 의열단의 이 조선 혁명 선언을 딱 읽어보면 이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의거해서 이것을 행동 지침으로 삼고 실제로 이제 의거 활동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의거 활동 우리 뭐뭐 있었어요? 을제 요인 암살, 식민 통치 기구 파괴 활동 이런 활동들 했다라고 했고 김상호, 김익상, 나석주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인 의열 단원들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뭐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뭐 프린트물에는 없지만 박재혁이라는 인물은 부산 경찰서장에 폭탄을 던졌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김상욱이라는 인물도 종로경찰서, 서울에 있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고, 그때 당시 종로경찰서는 뭐 하는 곳이었냐?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잔인하게 고문한다는 곳이라고 했었죠. 그랬고, 그 다음에 뭐 나석주 선생님도 여기 있네. 나석주 선생님이 이제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같은 그런 기관에 폭탄을 던지고 이런 식으로 많은 기관들뿐만 아니라 일본인 요인들을 암살하는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경각심을 줬죠. 일본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의열단 활동이 2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만 이제 한계를 느낀 거죠. 김원봉 입장에서 한계를 느끼게 됐고, 또 아무래도 밀양 사람들이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였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형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영화 내가 자꾸 이제 암살 이야기를 하는데, 암살에서 마지막 장면들 보면은 그 김구 선생하고 그 다음에 누구니? 그 조승우지. 조승우 맞니? 그 연예인 이름이? 김원봉 역할한 사람이 조승우 맞지? 조승우 갑자기 헷갈리네. 너희 안 봤니? 안 봤구나. 그래.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조승우가 이런 말을 해요. 또 참 많이 죽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지 않은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사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아무래도 의열단 활동에서부터 아주 많은 자기들의 동지들, 자기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활동들로 죽어나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포함된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저는. 어쨌든 이제 20년대 이후부터는 후반부터는 이런 한계를 느껴서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를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그 훈련을 받도록 자기뿐만 아니라 동지들 모두 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혁명 간부학교라는 것을 설립을 하고 정당을 만들죠. 조선민족혁명당. 그리고 그 산하 군대가 바로 조선의용대예요. 조선의용대. 자, 지금 35년, 38년이거든요.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러한 그 노선하고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의 노선하고 사실은 합쳐지지는 않았어요. 조선 이렇게 따로 있었어요. 노선 자체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선민족혁명당 안에서 조선의용대, 지금 여기 지금 의용대 있죠. 의용대와 조선의용군으로 이제 갈리면서 조선의용군은 이제 중국의 이제 공산주의 계열로 이제 흡수가 되고 그리고 조선의용대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김원봉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40년대 배울 때 다시 또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니까 우선은 여기까지만 기억을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의열단,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이 김원봉이 만든 정당, 조선민족혁명당, 그리고 군대 이름은 조선의용대. 알겠지? 의용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서로 완전히 다른 특징입니다. 달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한은애국단으로 가봅시다. 이 한인애국단 같은 경우는 이제 31년에 임시정부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그리고 독립운동의 활로를 열고자 조직한 단체죠. 암살, 파괴, 공작,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폭력 투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임시정부 이름으로는,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께서 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조직한 단체가 바로 한인애국단이었어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활동한 애국 단원들로는 이봉창이 계셨고, 이제 물론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런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일왕이 탄 마차로 이제 착각은 했지만 어쨌든 폭탄을 던지는 활동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활동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리고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인물이 바로 윤봉길 의사시죠. 윤봉길 의사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상하이에 이제 일본인 군대가 상하이에 상륙을 하면서 중국군을 퇴각시키는 그런 사건이 터져요. 그거를 이제 상하이 사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 군대를 퇴각시킨 거예요. 일본이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공하는 축하 기념 플러스 일왕 생일 기념 파티, 이런 게 열린 거야. 그날 상하이에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상하이에 그때 당시 이제 홍코 공원이라는 곳에서 다들 모여서, 이제 현재는 루싱 공원이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했죠. 아큐정전 이야기하면서 그 루싱 공원에서 이제 기념식을 거행을 하는데, 이때 우리의 한인애국단의 윤봉길 의사께서 그 기념식 단상에다가 폭탄을 던집니다. 그리고 육군 대장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을 살상하는 윤봉길 의사 폭탄 던진, 도시락 폭탄, 이 정도는 기억하시겠죠? 알고 있죠? 우리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바로 중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줬고, 이것을 이제 그때 당시 중국의 국민당 정부를 이끌었던 장개석이 엄청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장개석이 임시정부를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지원 약속을 하고, 실제로 이것을 약속으로 한국 광복군이라는 대한민국 산하 군대가 창설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이었고, 복습을 상당히 자세히 해버렸는데, 자, 지금 역사부도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3.1운동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봉오동 전투랄지 청산리 대첩, 그 다음에 30년대로 넘어가면서는 한중연대, 한중연합작전에 이런 모습들이 보였다. 그런데 한편 방금 배우는 무장투쟁과 달리 개인 폭력으로
그러니까 방금 전에 배운 의열단, 한인애국단을 뜻하는 거예요. 개인 폭력으로도 일제를 응징하려는 투쟁이 전개가 됐다. 그 중에 이제 의열단이죠. 의열단. 그래서 의열단의 개인 폭력 투쟁 전개 활동 내용들을 지금 쫙 나열을 했네요. 의열단의 활동. 그리고 한번 볼까요? 뭐 이런 인물도 있었고, 박재혁 언급은 했어요. 부산경찰서에 폭탄 투척했다고 20년에. 21년 이거는 방금 프린트물에서도 있죠. 조선 청독부에 김상옥 이 인물도, 그 다음에 김지섭, 나석주. 사실은 나석주 이분이 가장 이제 우리가 자주 언급을 하는 인물이긴 하죠. 그래서 20년대 후반까지 이제 의열단이 활동을 했으나 이제 개인의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깨닫고 20년대 후반에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이제 35년이 되면서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년대 지금 무장독립전쟁 여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되지. 그지? 여기. 복습을 상당히 너무 자세히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합시다. 알겠죠? 어차피 시험 범위이기도 하고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야 되니까. 프린트물 보면서 할까요? 먼저? 그리고 나서 역사부도로 다시 정리합시다. 자, 크게 선생님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는 20년대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지? 이렇게 쭉 연도별로 이 표 보여드리면서 1920년에 승리 거두었고, 그제? 그 다음에 실현 21년에는 실현이 찾아왔고, 그 이후에 23년, 24년, 25년에 다시 한번 재정비했고, 그래도 또 다시 25년에 미스야 협정이라는 실현이 있었고, 마지막에 28년, 9년, 20년대 후반이 되면은 이 3부를 통합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20년대 전반적인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이걸 보여드리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제? 20년대 승리를 먼저 봅시다. 승리로 한다면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이 있죠. 그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20년대 이 부분 배우기 전에 10년대에 이 지역에 이제 우후죽순 여러 단체들, 여러 학교들 뭐 이렇게 생겨나는 것들에 대해서 지역별로 우리가 한번 표 보면서 지도 보면서 공부한 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국권 피탈을 이제 전후해서 서간도 지역 그리고 북간도 지역 이쪽에 한인사회가 형성이 되고 이 한인사회가 이제 기반이 돼서 3.1운동 이후에는 한 만주 지역에 약 한 50개 정도의 독립군 단체가 결성이 됩니다. 50여 개 정도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뭐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군 이런 대표적인 이름들만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이 단체들 외에도 그때 그 지역에 크고 작은 약 50개 가량의 여러 이제 독립군 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었죠. 많은 청년들이 3.1운동 이후에 여기 독립군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특히 이제 서간도 지역에서는 신흥 무관 출신 학교의 그 학교 출신의 서로군정서 우리 배웠었고, 그리고 이제 북간도 지역에서는 이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리고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정서 이 두 단체가 이제 특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들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이 독립군들은요 수시로 압록강 그 다음에 뭐 두만강을 건너서 일본 헌병수비대를 이제 기습 공격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군이 그때 당시 이제 독립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지역이 봉오동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이곳에 이제 진격을 해왔는데 이때 홍범도에 대한 이 군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매복 작전을 펼쳐서 일본군 수백 명을 사살하는 큰 정과,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큰 승리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참패죠, 참패. 참패를 겪었고 이에 대해 이제 일본이 칼을 갑니다.
만주 지역의 독립군들 본격적으로 토벌해버려야겠다라고 칼을 갈면서 미리 준비한 약 2만 명 가량의 군인을 다 만주 지방으로 이제 투입해요. 엄청난 숫자예요. 2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에서 한번 크게 당하고 2만 명이 더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일본군 군대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김자진 장군의 북러 군정서 군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뿐만 아니라 다른 연합 부대들을 다 이끌었어요. 우리 홍범도 선생께서. 이 여러 부대들이 이제 손을 앞에서 뒤로, 앞에서 치고 뒤에서 치고 여러 작전들을 통해서 그 산악지대에서 정말 힘겹게 결국에는 6일 동안 한 10번 넘게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큰 승리. 그 6일 동안 일어난 여러 번의 전쟁을 우리는 통틀어서 청산리 대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청산리 대첩. 자, 그러면 지금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만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두만강, 여기가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자, 먼저 봉오동 전투. 여기 봉오동이 있네. 봉오동 여기입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1920년의 6월 봉오동 전투. 그러자 이제 일제가 어쩌다라고 했어요. 참패한 이후에 2만 명을 투입했다라고 했죠. 이 지역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랑촌, 청산리, 화룡 이쪽 지역에서 6일 동안 10여 차례 정도의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군,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등등등 독립군 연합 부대가 청산리에 집결해서 여기서 크게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1920년 10월에 청산리 대첩이에요. 청산리 대첩. 6월, 10월 승리입니다. 우리의 큰 승리. 일본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1920년 10월에 예상한 대로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한다는 명분 아래 만주에 사는 한국인 양민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학교에 방화하고 정말 처참한 대참변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간도참변이에요. 그것이 바로 간도참변입니다. 이런 전투들 끝에 1920년 10월 2만여 명을 학살하는 간도 지역에 아주 처참한 일이 벌어졌죠. 간도참변의 현장을 선교사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읽어줄게요. 10월 31일 사흘 전 새벽에 무장한 일개 대대가 이 기독교 마을을 포위하고 남자라면 늙은이 어린이를 막론하고 끌어내 때려 죽이고 3일을 태워도 다 타지 못한 잿더미 속에서 한 노인의 시체가 나왔는데 몸에 총구멍이 3군데나 있고 몸은 이미 그슬려 목이 새 모가지만큼 붙어 있었다. 나는 신에게 기도드렸다. 어찌나 분하였던지 사진기를 고정할 수 없어 4번이나 다시 찍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잔인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잔인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간도 참변이 이제 일어났고 더 이상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독립군 부대들은. 그리고 일제의 추격도 피해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지대였던 밀산이라는 지역. 바로 여기죠. 밀산. 지금 여기가 봉오동이고 여기가 청산리야 얘들아. 여기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밀산으로 집결을 합니다. 독립군 주력부대 약 4,000여 명이 이 밀산이라는 지역에 밀산부에 모여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해서 일본군의 공세를 피해서 러시아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자유시라는 곳이에요. 자유시. 여기가 자유시. 자, 자유시에서 그런데 집결한 독립군 부대 사이에서 어때요? 내분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러시아 혁명군과 독립군 일부가 나머지 독립군들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전이 터져버리고 교전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해요.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입니다. 자유시 참변. 그 자유시 참변이 1921년이에요. 자, 간도 참변 일어나서 밀산에 모여서 자유시로 들어갔는데 1921년에 자유시 참변이구나. 자, 1920년 6월 10월에 승리. 그리고 나서 실현. 20년 10월부터 21년까지 두 번의 실현.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자유시 참변까지 정말 타격이 엄청 컸죠. 그래서 이제 일부 독립군 일부는 러시아 혁명군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이제 겨우 목숨 건진 자들은 만주 지방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다시 이제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였죠. 재정비. 그래서 재정비를 통해서 참정신. 아래서부터 참정신이다. 그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재정비합니다. 이 지역에. 이거를 3부라고 하고 연도상으로 본다면 21년의 자유시 참변 이후에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재정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다시 한번 어떻게 잘해보자 하면서 재정비한 거죠. 이 3부의 특징은 앞에 프린트물에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써놨죠. 간단하게 써놨고, 자, 그래서 이제 남만주 지역에서는 참의부, 정의부, 북만주 지역에서는 김자진을 중심으로 하는 신민부 이런 3부였고, 특징은 이 3부라는 게 군사 조직만을 가리키는 부가 아니고 무슨 제도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했죠? 행정제도, 입법, 그리고 사법, 행정 다 갖추는 행정제도를 갖추고 있는 만주의 한인사회를 통치하는 일종의 군 정부의 역할을 했어요. 군 정부의 역할. 그러면 이제 독립군들이 다시 전열 정비를 이렇게 하자 일제가 어때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일제가 이 만주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중국 세력, 군벌들이 있었는데 이 만주 지방의 군벌이라고 합니다. 표현을. 이들은 중국 사람들이에요. 이 만주 지방을 장악하고 있던 중국의 군벌 세력들과 일본이 손을 잡아요. 협약을 맺습니다. 그 협정의 이름이 미스야 협정이야. 25년에 미스야 협정이 맺어집니다. 이거는 독립운동가를 중국 군벌이 체포하면 일본이 그 대가로 돈 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군의 활동이 크게 위축됩니다. 크게 위축되고 그래서 이제 1920년대 말에 일제와 중국 군벌의 이런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3부 사이에서 통합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28년, 29년이 되면은 이 아래 지역에는 국민부가 결성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위쪽 지역에는 혁신의회가 결성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표로 보여드릴게요. 신민부, 참의부부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가 성립이 됐고 이게 이제 다시 28년, 29년에 남쪽에는 국민부, 남만주인데 위에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 이게 남만주 지역이야. 국민부. 그 다음에 북만주 지역에는 혁신의회가 이제 통합되는 형태로 이제 창당이 됩니다. 의회가 조직이 된 거죠. 의회가. 그리고 조직되고 나서 이제 정당이 창당이 되는데 이 국민부부터 볼까요?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을 결성을 했고 혁신의회는 무엇을 창당을 했어요? 한국독립당. 그리고 각각 그 아래에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이렇게 독립군을 조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0년대로 넘어가고 30년대 넘어가면 이들이 중국 부대와 연합해서 한중연합작전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여기 보면은 한중연합작전.
보이죠? 조선혁명군 의용군하고 한국독립군은 중국 호로군하고 이런 식으로 연합작전. 이거는 우리 이제 다음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추가적으로 조선혁명당의 조선혁명군은 이름 누구? 양세봉. 한국독립당의 지청천. 이해되셨죠? 응.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봤고, 복습을 우리가 한번 해봤고,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고, 다음 시간에는 앞부분을 역사부도를 우리가 다루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그죠? 역사부도 보면서 좀 복습해드릴 시간이 있으면 그걸 토대로 좀 복습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어요?